지자체마다 최소한의 주민 안전망 장치로 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올해 과수 농가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냉해를 입는가 하면 각종 돌발 해충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평창의 한 식물원에 설치된 속죄하는 남성 두 형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베 사죄상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강원도 의회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 누가 가입해줬나 봤더니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지자체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각 시군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내가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실제 보상 건수도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춘천시. 춘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 28만 명의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돼 있습니다. 춘천시가 보험사에 지출하는 보험료는 한 해 1억 4,700만 원 정도, 한 사람에 500원 꼴입니다. 폭발과 화재, 붕괴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우, 의료사고 법률 비용과 강력폭력 범죄,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 사망은 상법에 따라 보상이 안 됩니다. 춘천 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 이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주민센터에서조차 시민안전보험을 알리는 홍보 리플릿이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본인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본인도 가입이 돼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실제 보상 건수도 단 한 건뿐입니다. 지난 5월 춘천에서 주택 화재 사고가 나 70대가 숨지자 법적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누락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두 건 정도 전화 문의가 들어오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국민안전보험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양구군은 보상 범위를 20개로 확대했습니다. 일회성 진단 담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화상 수술비랑 온열 질환 진단비를 더 추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내에서 안전보험에 가입한 시군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12곳으로 전체 18개 시군의 절반을 넘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칫 보험사들 배만 불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률을 높이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해 과수 농가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올봄 이상기후로 인해 냉해를 입는가 하면 각종 돌발 해충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장맛비 탓에 방제 작업도 미루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양구의 한 배나무밭. 배나무마다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씌워놓은 봉투에 선녀벌레가 쉽게 발견됩니다. 배나무 가지와 잎사귀에도 돌발 외래 해충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봄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로 배나무 열매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배 재배 농가는 360여 가구로 3,260여 톤을 생산해 풍작이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 전망입니다. 배는 저온 그 영향으로 착과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한 30%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미, 나방이나 선녀벌레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과나 포도 등 과수원마다 방제에 비상이 걸렸지만 며칠째 이어진 비 때문에 속수무책. 특히 매미, 나방이 성충기를 지나 과일나무 줄기에 알을 낳은 상태라 체계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알을 낳은 가지는 잘라내고 농약을 뿌려야 하지만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약을 쳐도 이게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 해가지고선 치기가 기다리다가 조금 시기가 늦어지면 많이 불어나고. 저온 현상에 따른 냉해로
배 예상 작황이 급락한 데 이어 돌발 외래 해충으로 인해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수까지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 지원 등 체계적인 방제 사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를 확장한 뒤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에도 여지없이 피해를 당했는데 주민들은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진 도로를 타고 흘러내리는 흙탕물이 도로변 낮은 쪽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가스통이 마당에 둥둥 떠다니고 물이 들어찼던 주택은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맞은편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 뒤에 이렇게 됐다고 억울해합니다. 아파트를 건축 중이던 3년 전에 촬영한 화면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당시에는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이 대부분 건너편으로 흐른 게 확인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민들은 2차선 도로에 있던 횡단 배수로를 4차선 확장 때 없애버린 걸 원망합니다. 그걸 왜 없애냐고 의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건 뭐 시청에서 아마 묵살을 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이거 없애고 4차선을 하니까 이 물이 전체 다가 지금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노면의 기울기를 바꾼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2차선일 당시에는 물이 저쪽으로 다 아파트 쪽으로 물이 흘렀고 많은 양이라도, 근데 4차선 확장한 후에는 저쪽을 워낙 높여놔서 이 물이 전부 다 이 바다 마을 쪽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삼척시는 횡단 배수로를 없앤 데 대해서는 배수 기능이 크지 않았다. 노면의 기울기를 조정한 데 대해서는 4차선 도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습니다. 배수 대책을 함께 세우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의 침수 방지 사업은 최근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발주됐으며 이르면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평창의 한 식물원에 설치된 속죄하는 남성 조형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뉴스를 보고 이른바 아베 사죄상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왜 논란거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영원한 속죄상을 찾은 시민들. 조각상을 배경으로 사진도 남기고 이 남성이 정말 아베와 닮았는지 휴대폰으로 찍어 확인도 해봅니다. 관람객들은 먼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속이 얼마나 쓰렸을까 싶기도 하고, 할머님들이 다시 보면 아, 내가 살아생전에 이 모습을 보고 죽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된 조각상의 취지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신 거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좀 그런 나라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아서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작은 사설 식물원에 설치된 이 조각상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죄상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일본 그 극우 세력들이 너무 이거를 또 정치화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매체와 단체에서 전시 중단과 철거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식물원은 전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철거할 계획이 없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철거할 계획은 전혀 없다. 내가 철거당하면 몰라도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보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순수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일본 사람들도 봐주면 참 좋겠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철원과 화천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영서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춘천 남이섬이 81mm로 가장 많고 원주 53, 홍천 40mm 등으로 기록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영서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출근 시간 사이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일주일가량 장맛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산림과 계곡 주변에서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3일 부산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춘천시와 경찰, 소방당국이 재난 대비 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경찰서와 소방서, 춘천시는 오늘 오후 춘천역 앞 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상황은 춘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시간당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려 지하차도에 차가 고립되는 경우로 인명구조와 교통통제, 피해 상황 전파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5천억 원이 넘는 도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당초 약속했던 임대료는 대폭 삭감됐고 부지 100년 무상 임대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체결된 총괄개발협약안 무효선언과 행정조사권 발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과 공사중지 소송 등을 통해 최문순 지사와 도의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을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주간 진행되는 2학기 수업은 30명 이하 강좌와 실험 실습 교과목은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단 30명을 초과하더라도 이론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 이론과 실험 실습 병행 교과목은 대면 비대면 혼합 수업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수업 질 비판이 많았던 비대면 수업은 교수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나 실시간 화상 수업 강의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강원대 부정편입학 비리 사건 등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린 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이 교수는 입시 비리와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점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삼척 마이스터고와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에 대해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을 승인했습니다.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제도는 학교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분야를 외부 기관을 통해 정규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내년도 1, 2학기 2주씩 인천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한국 소방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내년 1학기 5일 동안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하려던 강원FC 입장권 예매가 보류됐습니다. 강원FC는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하려던 오는 8월 2일 상주와의 강릉 홈경기 입장권 우선 예매를 보류해 내일로 예정됐던 일반 예매도 함께 연기했습니다. 이는 프로축구연맹이 설정한 관중석 좌석 배치 간격이 너무 좁아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매 중단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강원FC는 그러나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우선 예매와 일반 예매를 하루씩 연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청 루지팀과 장애인 육상실업팀이 오늘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동계 종목 활성화를 위해 봅슬레이와 컬링 등 4개 동계 종목에 이어서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루지팀을 창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체육인의 복지와 비전을 위해 오늘 창단하는 시각장애인 육상팀을 시작으로 장애인 실업팀을 추가 창단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강원도가 오늘 오후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공공배달앱과 온라인 결제 플랫폼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서울과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사례를 살펴보고 시군과 함께 강원도 실정에 맞는 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해 모바일 전용 결제 앱인 마이소호와 협의해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